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히 배경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이제 갓돌 지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결혼 3년차 부부예요. 서울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작은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전 오래 했던 직장 생활을 결혼과 임신, 한 번의 유산 후에 그만두었고 지금은 평일 독박 육아를 하고 있어요. 시간은 부산이고 아버님은 올 초에 퇴직을 하셨고 어머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이래저래 장사가 잘 안 돼서 이번에 가게를 내놓으셨더라고요. 문제는 어머님 성격이 호탕하고 콜하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인 즉슨 본인 하고픈 말은 있는 그대로 다 하는 타입이라는 겁니다. 불같은 면도 있고 사투리의 특성 때문인지 말투가 좀 공격적이어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와는 잘 안 맞는데 결혼 전에도 제게 몇 번 말실수하셔서 제가 울고불고 결혼 한 해 못 한 해에서 어머님이 잘못 인정하시고 사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집착하시면 본인 뜻대로 관철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불같이 화내면서 소리 지르고 쏘아붙이는 통에 참지 말고 엎어버릴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은 진짜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신데 어디서 미신을 듣고 오셔서 그걸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 부부 침대에 시부모가 한번 자줘야 앞으로 잘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미신을 듣고 결혼식 전날에 올라오셔서는 저희를 호텔로 내보내고 저희 침대에서 결국 어머님 아버님이 주무셨어요. 결혼식 전날엔 말이죠. 너무 열받고 어이없고 그런 거 하나 커버치지도 못하는 신랑한테도 화가 나서 신랑하고 호텔에서 자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밤새 한숨만 푹푹 쉬며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결혼식 당일날도 신랑하고 냉랭.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열받아서 돌아버리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시가와 친정으로부터 그 어떤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무교인 저한테 성당 나가라, 세례 받아라, 감면 혼배해야 한다 계속 말씀하시기에 그때마다 어물쩍 넘어가기도 그렇고 어머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당에서 6개월 동안 교육받고 임신 중에 세례도 받아서 성당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습니다. 사실 무교인 제가 이렇게까지 한 것도 최대한 어머님과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싶었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튼 그 이후에도 어머님이 제 생일을 챙겨주고 싶으시다며 제발 안 그러셔도 되는데 굳이 아버님과 아가씨와 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장을 봐서 제 생일상을 차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임신 4개월이었고 계속 출혈이 있어서 입원도 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시가 식구들이 집에 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희 집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어머님은 음식을 잘하시는 편이 아니어서 미역국도 제가 끓였어요. LA 갈비를 갈비 양념이 아닌 굴소스 2병을 들이부어서 너무 짜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해프닝도 있었죠. 전도 부치고 이것저것 음식하는데 저도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 생일 보냈고 저희가 잡아들인 호텔에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저희 집에 방이 없어서 오실 때마다 호텔에 방 잡아드려야 해요. 그때마다 20만원씩 깨지고 문제는 그 다음 달이 아버님 생신인데 남편이 부산에 일도 있고 겸사겸사 내려가서 외식하면서 가볍게 축하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같이 장을 보자 해서 장을 보는데 무슨 명절 음식 하는 줄 알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꽃도 새벽에 일어나서 정 부치고 음식 같이 하는데 그때가 임신 5개월 때 방에서 자고 있는 신랑이 어찌나 믿고 짜증나든지 그래서 신랑한테 매번 생일마다 이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처음이라고 내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다고. 어머님도 민망하고 힘드셨는지 그냥 첫 해에만 이렇게 하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다음날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저도 슬슬 배가 불렀고 한 달 사이에 또 부산 내려가긴 어려워서 선물만 보내드리기로 하고 곧 다가오는 설 명절 때 뵙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신랑한테도 삐지고 저한테도 전화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설 갈 일이 있는데 그때 생일상을 차려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임신 7개월 때였고요. 결국 어머님 생신 지나고 며칠 후에 어머님 아버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 좁은 집에 배부른 몸으로 어머님 생일상을 차렸다는 슬픈 얘기. 지금 생각해도 진짜 빡치네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이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모유 수유가 맘대로 되지 않고 저 몸살에 몸은 몸대로 힘들어 죽겠는데 전화가 오더니 뜬금없이 아기 몸에 붙어있는 태지를 떼라고 하시면서 그 때를 꼭 밀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토피가 안 생긴다면서. 어머님 성격 뻔히 아니까 싫다고는 안 하고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맞는 얘기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또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내라고 하지 토를 단다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심신이 힘든 와중에 이 무슨 날벼락인가요. 전화 끊고 열받고 억울해서 엉엉 울고 신랑한테도 얘기했더니 어머님 성격 뻔히 알면서 그냥 내라고 하지 왜 그랬냐는 얘기에 더 기가 차서 조리원에서 울며불며 신랑이랑 싸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신랑하고는 항상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어머님 일만 아니면 신랑하고 싸울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어머님하고 트러블 있을 때마다 신랑이 제대로 중재도 못하고 커버를 치지도 않으니까 신랑하고도 싸우게 돼요. 신랑은 말로는 제 편이라고 하죠. 하지만 제 편은커녕 오히려 어머님 대변인 노릇을 하니까 더 열받고 화가 나네요. 그 중간중간 또 일이 많은데 각설하고 며칠 전 아기 돌잔치 때 얘기를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한다 만다 하다가 직계 가족끼리만 하기로 하고 한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로 개고생하면서 혼자서 돌잔치 준비를 다 했어요. 작게 준비하는데도 독박육아 하면서 준비하려니 어찌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지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서 토끼 눈이 되더라고요. 호텔에 작은 룸을 예약해 놓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는데 세종시에 사는 저희 친정엄마가 파킨슨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결국 돌잔치에 못 오시게 됐어요. 오빠도 일이 겹쳐서 못 오게 되어서 결국 저희 친정 쪽은 아무도 못 오시게 돼서 며칠 동안 울기도 많이 울고 내내 속상해하면서 돌잔치를 준비했더랬죠. 시간은 시 외할머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치매약도 드시는데 당연하시겠지만 저희 얘기를 항상 수없이 보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돌잔치 때도 시부모님, 시할머님까지 돌잔치 전날에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돌준맘 진짜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머님과 통화할 때 미리 말씀드렸어요. 돌잔치 전날에도 제가 이것저것 일부러 다닐 게 많아서 아마 정신이 없을 테니 양해해 달라고요.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저희가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와서 시부모님, 시할머님 주무실 수 있게 미리 이불도 주문하고 세탁해 놓고 했어요. 돌잔치 전날 늘 그랬듯이 저희가 수소 SRT역으로 픽업 갔다가 점심 식사하고 어머님 아가씨, 신랑은 아기 돌상에 놓을 꽃 사러 양재꽃시장 가셨어요. 집에는 아버님 할머니만 남아 계셨고 할머님 피곤하실 테니 이불만 먼저 깔아드리고 두 분께 나갔다 오겠다 말씀드리고 미리 예약해둔 네일샵으로 갔어요. 돌잔치 크게는 못해도 돌 스냅은 정말 예쁘게 찍고 싶었거든요. 네일샵에서도 신랑이랑 계속 통화하면서 꽃이 어떻다, 케이크 어떻다,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은 어머님이 먼저 빵을 사갈 테니 빵으로 간단히 먹자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했지요. 전 신랑한테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내일 내가 입을 드레스가 생각보다 너무 타이트해서 여기 가로수길 나온 김에 옷을 좀 사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먼저 저녁 먹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저녁 8시경에 집에 들어가니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아가씨가 소파에 쭈루룩 앉아서는 다 정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머님이 대뜸 너 이리 와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말도 없이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하냐며 잡아먹을 듯한 표정과 말투로 저를 크게 혼내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신랑한테 전화해서 다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어머님 계속 같이 계시니까 당연히 전달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래도 따로 전화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언성을 더 높이시는 겁니다. 저 하나를 세워두고 시가 사람들이 소파에 쭈르륵 앉아서는 보란듯이 호되게 혼을 내는데 너무 열받았지만 한수 낮추고 저도 변명을 좀 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하지마 하시면서 딱 잘라내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그때 신랑은 아기 재우러 안방에 들어간 모양인데 이 소리 다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저 혼자 밖에서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아니, 다들 밖에 나가서 각자 일 보고 있었던 거고 어머님 들어오신 시간보다 1시간 늦었을 뿐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제가 밖에서 놀고 있었나요?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 남편 통해서 들었는데도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게 죄라면서 저보다도 나이 어린 아가씨도 있는데 그 앞에 세워두고 절 그렇게 쥐잡듯 잡아야 하는 거냐고요. 누가 보면 제가 진짜 큰 죄라도 지은 줄 알겠더라고요. 너무 열받고 어이없지만 일단 내일 돌잔치는 잘 치러야 하기에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기 이유식 만드느라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는데 어머님이 와서는 내일 아침은 어떡할래? 저는 계속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말이에요. 본인들은 TV 보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거든요.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차피 점심에 호텔 뷔페 먹을 테니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었는데 어머님 말 미역국 어떠냐고 하시면서 소고기 사다 놓은 거 있냐고.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미역국을 끓여 드렸다죠. 시가 식구들 미역국에 돈가스 F 돌려서 아침밥 차려드리고 저는 밥도 못 먹고 바로 샵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돌잔치가 끝나고 나니 출산 후에 안 빠지던 4kg 중 2kg가 쑥 빠지더군요. 아, 진짜 더 열받은 건 신랑이에요. 돌잔치 전날 아기 이유식 다 만들고 씻고 자러 들어갔는데 신랑이 차가운 말투로 할 말 없냐는 거예요. 무슨 할 말 했더니 저보고 어른 공경을 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아무리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자랐어도 그렇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눈물 많은 저 스스로를 잘 알기에 지금 싸우다가 울면 눈 퉁퉁 부어서 내일 돌 스냅 찍을 때 후회할 것 같아서 내일 얘기하자 했어요. 그런데 계속 저를 탓하는 말을 하기에 결국 아까부터 참았던 눈물이 터지면서 폭발해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냐. 그리고 당신도 말로만 내 편이라고 하지. 실제로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안 그래도 친정에서는 아무도 안 와서 내내 속상해 죽겠는데도 나름 시가 식구들 왔으니 챙겨드린다고 며칠 전부터 이불 사놓고 신경 쓰고 있었다. 이런 아내를 위로하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당신이 왜 한술 더 뜨냐며 울며 불며 하니까 끝까지 미안하단 얘기는 안 하고 등을 토닥이면서 그만 울고 자자 하더군요. 그렇게 돌잔치가 끝나고 문득문득 그때의 억울함과 모멸감이 생각나 진절이 처집니다. 제가 아는 동생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완전 열받아 하면서
무슨 시가가 그렇게 유별나고 극성이냐면서 저희 신랑도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대로는 화병 날 것 같아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어제 신랑한테 얘기 꺼냈더니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 저도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냉정준이네요. 신랑 지는 뭘 잘했다고 저한테 퉁퉁거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솔직히 시가 때문에 남편도 믿습니다. 본인 말처럼 제 편이면 제 편처럼 행동을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말만 그렇게 하니 더 열받고 짜증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네요. 신랑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일부터 쭉 쓰다 보니 진짜 너무 열받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